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살면서 느낀 점들이라는 시리즈 연재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 시리즈 영상 서론에 말씀드리는데 누구를 좀 가르치려는 느낌으로 들까봐 그런 느낌으로 영상을 찍는 거 아니라고 늘 강조를 하죠. 그냥 저는 36세 서울 사는 남자 사람인데요. 요즘에 머릿속에 이런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전 잘 모르겠고요. 제 생각은 또 맨날 바뀌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니까 또 조회수도 나오고 저도 뭐 재밌어서 영상을 찍는 거긴 한데 너무 저의 속 생각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염려스럽긴 한데 오늘 또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잘 보면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만 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또 잘 따지고 보면 감사한 건 별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염치가 없지만 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염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보통은. 염치가 진짜 있는 사람은요. 염치가 없지만 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도 않고 염치가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하다 벌어져도 본인이 좀 어떤 해결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염치가 있으니까. 염치가 없지만 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염치가 상당히 없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조금 좀 비슷한 느낌이고요. 감사합니다도 요건 조금 나간 느낌이 있지만 알고 보면 좀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맥락이 이제 뭐냐면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남한테 미안한 일을 좀 저지르기 마련이에요. 미안하니까 내가 10만큼 미안하면 최소한 그 10만큼은 해결을 하는 게 미안한 사람의 태도겠죠. 정말 미안하면 내가 10만큼 미안하지만 한 12만큼 혹은 15만큼 그러니까 더 많은 어떤 그 미안함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게 미안한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감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감사하면 그 감사함만큼 혹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면 그 감사함보다 더 많은 감사함을 사실 이제 표현하는 게 진짜 감사한 사람의 좀 행동일 수 있고 미안하지만 염치 없지만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공통점이 뭐죠? ATP가 5개밖에 안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로 하는 거는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뿐인 사람은 정말 미안한 게 아니고 감사한 게 아니고 염치가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저 너무 좀 빡빡한 거 아니냐,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죠. 남들한테 타인한테 계산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계산적인 사람인 겁니다. 남 보고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모든 사람은 다 계산적이고 모든 사람은 내가 미안함을 똑같이 보상받으려고 하고 감사함을 보상받으려고 하고 염치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사실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다 당연한 거잖아요. 저 탁신은 저거는 좀 계산적이네. 저 탁신은 저 아주 이기적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더 계산적이고 더 이기적인 사람이고 사실 이제 그런 거를 비난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조금 흐려졌을 때 본인의 어떤 이 와일드 라이프에서 생존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러는 게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요 그 인간과의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미안함을 바로 꼭 해결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감사함을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ATP 5개만 써놓고선 언젠간 빠른 시일 이내 혹은 1년 이내 혹은 몇 년 이내 혹은 이번 생에 언젠간 보온을 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가 깊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건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다른 문제긴 한데 일시불로 되지는 않더라도 바로 그 현장에서 이제 동시이행 관계는 아닌 경우가 사실 현실 세계에선 대부분일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계모임 같은 느낌이 되는데 어쨌든 저는 누구에게 미안한 게 있으면 그 미안함은 그 이상으로 미안함을 해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남한테 감사한 게 있으면 그 감사함은 남한테 그 이상으로 감사함을 결국에는 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한테 염치가 없지만 이라는 말을 할 만한 상황은 제 스스로 만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저는 제트스트림 0.7을 좋아하고요. 종이는 AA 80g짜리 A4 용지를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많은 종류의 펜을 사용해 봤는데요. 제트스트림 0.7만큼 좋은 펜은 저는 아직까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트스트림 0.7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제트스트림 0.7이 아주 저렴한 편은 아닌데요. 사실 뭐 이렇게 아주 비싼 것도 아니지만 그거보다 저렴하면서 더 좋은 펜이 없을까? 이 펜이 뭐 그렇게 엄청난 고급 기술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봤었는데 제가 지금 36년, 37년 살면서 이 펜 저 펜 공부하면서 많이 접해봤고 저렴한 펜들이 있으면 이거저거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요. 제트스트림 0.7만큼 좋은 펜은 써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그 제트스트림 0.7은 뭐 일본 제품이고 뭐 일본 제품이라서 좀 뭐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트스트림 0.7을 제가 뭐 한 2,000원에 구입을 한다. 그래서 일본에 돈이 2,000원이 간다라고 칠게요. 그게 뭐 일본이든 어떤 나라든. 근데 2,000원에 그 볼펜을 사서 그 볼펜으로 부가가치를 뭐 10,000원 혹은 10만원 혹은 100만원 혹은 뭐 1,000만원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있길래 그냥 생각나서 한 얘기고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있던 직장에 있던 어떤 직장 상사나 누군가로부터 훈계를 받았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일을 하다 보면 뭐 이래저래 좀 훈수를 듣고 좀 혼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누군가의 훈계, 좀 안 좋은 얘기들을 자꾸 듣다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약간 좀 이제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나는 병신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진짜 나는 안 되겠다. 정말 나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뭐 사회생활 많이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직장이나 어디서 그런 싫은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조금 얘기가 세긴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정도? 부모님도 조금 부모님 따라서 좀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도 또 제 코가 석자인 경우에는 자식을 그렇게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고 결국에 믿을 거는 이제 나밖에 없고요.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훈계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되고 있어서 훈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병신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윗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이득에 좀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혼나고 있는 겁니다. 뭐 잘 생각해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고 나면 이 사람은 뭐 그럴 수밖에 없겠네.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뭐 솔직히 대단히 잘 못 살고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걔가 짖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약간 죄송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인데요. 제가 좀 전에 뭐 누구한테 욕을 먹든 혼나든 뭐 그냥 걔가 짖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잘은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도 뭐 챙길 건 챙기면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네 번째 주제. 실제로 아무리 이제 개가 짖는다고 하더라도 개가 짖으니까 나도 그 정도 수준으로 대응을 해주고 같이 싸우면 항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는 적절한 윤활유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죄 지은 표정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진짜 너무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짓는다든지 이 정도의 좀 연기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화를 좀 누그러뜨리는 내가 정말 죄인인 듯 한 표정을 짓는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사회생활이니까요. 저는 그런 연기를 아주 잘합니다. 내가 뭔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 혹은 난 정말 큰 인물이 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정말 강한 사람이 돼서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할 말을 다 하고 맞서 싸우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되고 저는 좀 적당히 좀 도망 다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지켜야 되니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역사는 잘 모르지만 정말 위대한 역사에 길이 남았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죽었다 한들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 직전까지는 살아 있었고 그 순간에 이제 결국엔 죽었다 하더라도 그 순간까지 살아 있다가 그 일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알려진 거고 아무리 투쟁력 있고 전투력 있고 좋은 일을 잘 하고 올바른 길을 이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그 중간에 그냥 숙청돼 버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중간에 사라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이건 정말 대놓고 부당해. 이건 진짜 이건 잘못됐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도 뭐 그런 건 늘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 하나하나 맞서 싸우고 하다 보면 이게 별로 영향력이 없을 때 전투력만 갖고 있으면 그리 힘을 사실 쓰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 멋있는 것 같긴 하지만 할 말이 있어도 하지 않고 참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일을 갈고 있고 생존을 하는 것도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을 다 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큰 일을 할 때까지 남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시기니까. 영향력이 충분히 생기고 내 한마디로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꿀 수 있을 때 그 위치까지 갈 때까지는 적당히 좀 움츠리고 좀 참고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사는 것도 부당하더라도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특정 정치인을 딱 떠올리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정치인들 보면 꽤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사라져버린 정치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큰 일을 할 거였으면 사실은 너무 이렇게 튀지 않고 그냥 할 말이 있어도 안 하고 좀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이제 저공비행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이제 표를 얻고 영향력이 생겼을 때 이제 하면 되는데 그 전에 너무 할 말을 다 하다가는 이제 정치적인 숙청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세상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할 말을 다 하고 막 뭐 맞서 싸워야 이게 멋있는 것 같지만 뭐 아무리 좀 부당하고 뭐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도 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면은 일단은 좀 목숨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합리적이고 여러분 마음에 들겠어요. 뭐 그렇진 않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또 별거 아닌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실제로 이 와일드 라이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당히 도망다니고 이렇게 약간 병신인 척하고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전투적인 것보다 어떤 의미인지 좀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